천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 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박춘선 서울시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에 보시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또 시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라디오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설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예,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의정활동 또 지역활동을 해와서 이번 1월은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바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네. 그래서 제 지역구에 강동 지역 주요 현장을 좀 살펴보고 점검을 해봤고요. 그리고 설 차례도 또 지내야 되니까 장도 좀 보고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세배도 좀 드리고 설에는 가족들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네. 설에도 굉장히 바쁘게 지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옷 깃에 I love 강동이라는 배지를 달고 오셨습니다. 네. 그건 뭔가요? 강동을 너무 사랑해서요. I love 자를 붙여서 I love 강동 해서 요거를 이제 달고 다니는데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주민분들이. 네네. 예뻐요? 정말요.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러브가 글자로 러브가 아니라 빨간 하트예요. I 하트 강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동에 대한 사랑이 깊으시구나가 벌써부터 느껴집니다. 박춘선 의원님 모셨는데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강동 엄마라는 수식어를 쓰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강동 엄마를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 저희 지역 주민분들이 정말 엄마처럼 지역에 봉사활동을 해주고 지역 주민들을 너무 사랑한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주민분들이 엄마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강동 엄마라는 별칭을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에 걸맞게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동 엄마라는 앞에 수식어는 강동 구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이 예, 지어주신 거예요. 주민분들이 지어주신 거예요. 어울리나요? 너무 잘 어울리시고 그 배지하고 너무 잘 어울리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실제로도 엄마이신 거고. 엄마죠. 예, 예. 그러면 정치는 엄마 되기 전에 시작하셨어요? 엄마 되고 나서 그러지는 시작하셨어요? 않습니다. 저는 정치는 어느 날 갑자기 운명처럼 찾아와서 네. 그렇게 하게 된 경우고요. 네. 발탁이 된 케이스. 너무 궁금한데요. 어떻게 운명처럼 정치가 찾아왔는지 어느 날 살짝 갑자기 이야기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전에는 네. 제가 난임 관련 해서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좀 20년 동안 했어요. 네. 그러면서 난임 정책 그리고 뭐 난임 휴가제 관련 그리고 여러 가지 난임 정책을 현실화 시키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모아지고 하면서 이게 그 정치인으로서의 뭐 발탁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20년 동안 난임 전문가로 활동을 해온 거죠. 예. 어떻게 정치를 해보시니까 좀 적성에 맞는 것 같으세요? 저는 이건 이제 제 사담인데 네. 제가 존경하는 형님 두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 형님들이 저에게 늘 해주시는 말씀이 그때는 제가 회장이었으니까 박혜정 같은 사람이 의원을 해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네. 왜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이렇게 이제 모든 일에 성과를 내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시의회 가서 네. 좋은 정책을 만들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라. 그러면 결국은 그러한 재료들이 서울 시민들한테 수혜가 간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해주시기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현장에 와서 해보니까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주민분들이 좀 사랑스러워요. 이상하죠? 아니요. 이상하지 아니에요? 않습니다. 네. 그냥 우리 주민들을 보면 그냥 좋아요. 그냥.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우러나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박 회장 같은 사람이 성과를 많이 내고 주변 분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팩트체크 들어가도 됩니까? 서울시의회 저출생 특별위원회 위원장 활동하셨잖아요. 네. 어떤 성과 내셨습니까? 저는 에서 25쌍이 임신을 했다는 오. 소식을 들었습니다. 난임 부부 100쌍 중에 예, 예. 25쌍이 그러니까 정책이 현장을 움직인 거죠. 네, 높네요. 확률이.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시술을 처음을 해보는 게 아니고 네. 여러 번 시술을 하셨고 실패를 하셨고 그런 부분을 정책이 보듬어 준 거예요.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것도 해봐. 그래서 정책이 현장의 난임 부부들한테 솔루션 코칭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힘입어서 난임 부부들이 임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님이신데 저출생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이런 성과를 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더더욱 시민보고 내용이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서울시 의원들께서 나오시면 시민보고로 진행을 하는데요. 시민들에게 결재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지금 그동안 활동하셨던 것, 계획하고 계신 거를 보고를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네. 난임 전문가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방금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보고 내용도 관련 조례안이네요. 네. 관련 조례는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난임 극복을 위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일부 개정안을 해서 조례를 이제 발의를 하게 됐고 이제 그 조례 발의를 통해서 성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100상 작년에 그래서 100상 참여를 해서 25상이 이제 성공한 사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조례들은 난임 부부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고 이게 굉장히 큰 성과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조례안으로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도 받으셨네요. 예,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시민보고 내용으로 가볼게요. 지역구 현안을 가져오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역구 현안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동구 지역구. 네? 강동구 지역구시잖아요. 네, I love 강동. 예. 어떤 현안이 있습니까? 그 버스 노선을 조정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 저희는 그 제가 있는 지역은 그 택지 개발 지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버스 노선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입주는 다 했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버스 노선이 없다 보니까 교통 문제, 학교 문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빈번한 문제로 제기가 됐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은 요청을 해주셨고 그리고 주민분들하고 같이 이제 똘똘 뭉쳐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가 보자. 그러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그 버스도 한번 탑승을 같이 해보고 네네. 그러면서 문제점을 해결을 해보고 공부를 하고 예,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여러 번 뭐 간담회도 하고요. 5분 자유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정성을 들이고 네. 노력한 끝에 주민들이 원하는 버스 노선을 변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변경하셨어요. 변경이 됐나요? 예, 1월 17일부터 운행을 했고요. 예, 주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반응을 감사해하고 보이세요? 네. 그럽니다. 평소에는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세요? 평소에도? 저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많이 걸어 다니고 예,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예. 강동 엄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보이는 게 많고 그 보이는 것들을 잘 주워 담아서 이런 조례 또는 정책에 활용도 하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 이 동네 버스 노선이라는 게 지역구민들한테는 그냥 일상에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의원님도 자주 이용을 하시지만 아무래도 시민분들, 구민분들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떤 뭐 일화가 있으셨는지 소개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주민들과 이야기를 많이 소통하셨을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요. 네. 버스 노선 관련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주민분들이 맨 처음에는 거기에 입주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택지 개발해서 이사를 왔어요. 와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을 줄 알고 왔는데 막상 와 보니까 얘도 없고 A도 없고 B도 없고 C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겠는데 저 혼자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제가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인생의 선배로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는 또 자상하게 가르쳐 주면서 같이 가는 거죠. 주민들하고. 네. 처음 중간 끝을 같이 해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결과가 좋은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하고 이런 것들을 성과를 내면서 잊혀지지 않는 게 그 눈비 오는 날이 있었어요. 눈비 오는 날. 그때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나가셨어요. 궂은 날씨에도. 그 서울시 부서하고 주민들하고 다 현장에 나가서 그 눈을 맞으면서 현안을 같이 얘기를 하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좀 구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해결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분들이 언니 같다라는 거예요. 네. 엄마 같고 아니 언니 언제는 같다. 엄마라고 그러니까요.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추억이 돼서 주민분들한테 감사 문자도 많이 받고 제가 이번에 설을 보내면서 정말 주민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너무 보람 느끼셨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정치인의 맛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보냈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주민분들이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것도 관련될 것 같습니다. 지역구의 학교 이야기인데 이게 세 번째 시민보고 내용인데 이것도 아마 주민분들과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발벗고 나서서 해결을 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 캠퍼스가 설립된다면서요? 네, 그 이해를 조금 돕자면은 네. 그 초등학교에 강현 초등학교라는 분교인 거죠. 네.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캠퍼스, 그러니까 분교라는 용어보다는 캠퍼스라는 대학에서 캠퍼스라는 용어가 용어를 많이 쓰니까요. 왠지 모르게 더 슬기로운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이제 성과를 보냈는데요. 그것도 거기는 또 고강 3지구라는 지구예요. 네. 저희 지구가 이제 고강지구, 고강 2지구, 고강 3지구라고 이제 택지개발 지구인데 거기는 고강 3지구라고 그래서 이제 입주민들이 이사를 왔단 말이에요. 네. 2021년도에. 왔는데 거기도 이제 부족한 거죠. 학교도 없고 예. 교통도 부족하고 그런데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사를 와서 입주를 해보니 보통 이렇게 오면은 학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젊은 네, 부모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학교 부지는 있는데 걔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이제 주민분들도 저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고 저는 그 도움 요청을 받아서 또 열심히 뭔가를 해결해 줘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주민들하고 작전을 잘 짜서 가야 되겠구나. 저는 늘 그런 해비한 민원에서는 항상 작전을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하죠. 작전 중요하죠. 네. 그래야지 이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해결이 안 되더라도 주민들이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았었어요. 힘드셨겠죠. 네.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거의 시구위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협의체도 좀 만들고 주민들하고 그러면서 주민분들이 저하고 같이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강현 초등학교 설립을 확정된 계기를 만든 거거든요. 이 역시 또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주민분들이 사랑스러워요, 지금. 서울 강솔초등학교 강현 캠퍼스 설립 확정이 된 거고 언제 이게 그럼 생기는 거예요, 학교가?
언제 지어질까요? 그러면 이제 이 학교가 2029년도에 개교를 해요. 3월 1일 날. 2029년도에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개교까지는 좀 멀었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근데 설립이 지금 조금 확정됐으니까요. 불편함을 좀 그렇죠. 감내를 하거든요. 그 원거리에 또 원거리 학교를 통학버스를 이용을 해서 다녀야 그럼요. 돼요. 그런 이제 불편함은 있지만 그 불편함 가정에서 어쨌든 제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통학버스 지원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면밀하게 잘 검토하는 역할이 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대가 크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의원님이 이렇게 주민들 이야기를 하실 때 저는 바로 옆에서 뵙고 있잖아요. 약간 눈시울이 이렇게 울먹울먹 하신 것 같고 눈물도 글썽글썽 하신 것 같고 네. 굉장히 애틋하게 주민들을 생각하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애틋해요, 저는. 그 느껴지네요, 진짜. 네. 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주민들한테도 통하니까 설 연휴 문자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났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들께서 나오시면 제가 꼭 끝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땡땡땡을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네. 박춘선 서울시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땡땡땡이다.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이로움이다. 이로움이다. 이로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 활동을 하면서 제 주민분들한테도 늘 얘기를 하는 게 항상 이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롭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이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이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마을이 바뀐다. 네. 결국은 이제 마을이 바뀐다라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강동구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의회 박춘선의 아이콘은 이로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또한 이 우리 서울 시민들을 한 10초 정도 위해서 마무리할까요? 이로운 정책, 이로운 조례 많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많이 주시면은 크게 듣고 시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바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로운 강동 엄마 박춘선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